렌즈는 결국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빠르면 30대, 늦으면 50대까지. 근데 50대까지 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전에 이미 안구건조증 때문에 스톱을 하게 됩니다. 과거보다 라섹 수술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과거에는 상피를 알코올로 벗기거나 브러쉬로 벗겼는데 요즘은 올레이저가 구현되는 라섹이 가능해서 또 좋아졌고, 그것뿐이 아니고 세 가지가 더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의 빔 자체가 좀 더 촘촘해지고 정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레이저가 좀 더 이렇게 듬성듬성 쳐졌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부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우둘투둘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 각막보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그거를 메꾸려는 성질 때문에 좀 더 각막이 두꺼워지게 재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퇴행이 올 수가 있어서 예전에 90년도에 라섹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10명 중 1명이 다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퇴행 가능성이 거의 1, 2%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섹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각막의 시축의 중심을 깎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시축을 잡아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공이 중심인 줄 알고 깎다 보니까 조금 치우쳐져서 깎았기 때문에 가운데가 제대로 안 깎이면 이것 또한 퇴행이 빨리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예전 과거의 라섹은 이런 점들이 단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수술하는 도중에 눈이 약간의 잔떨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눈이 움직이는 거를 기계가 절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고 수술을 받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호통을 많이 쳤다. 너무 무서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이 모든 거를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눈이 움직일 때 레이저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 거의 완벽하게 동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잔떨림조차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눈을 움직이면 어떡해요? 눈을 감으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눈을 휙 돌렸다. 그럼 레이저가 그 순간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보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눈을 움직이신다고 해서 다른 데가 처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거의 라섹보다 더 좋아져서 가장 걱정하는 게 건조증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된다. 나는 지금 렌즈를 끼는데 너무 건조해서 지금 너무 힘든데 수술하면 얼마나 더 건조해질까요?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렌즈를 낀 것보다는 좋아집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 각막 신경이 절단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고 10% 정도는 재생이 다 안 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심하게 건조증을 호소하지 않고 1년 이내에 90%가 좋아지고 5년까지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렌즈를 끼시고 건조증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렌즈를 꼈던 것보다 개선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건조증은 또 치료를 하면 굉장히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건조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은 모두 각막을 편평하게 만드는 수술인데요. 그것을 겉으로 깎느냐 속을 깎느냐, 그 방법의 차이가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의 차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각막의 튼튼함과 각막의 두께, 그리고 깎는 양, 야간의 동공 크기를 재서, 그리고 이 환자분의 나이가 어린지 많은지에 따라서도 다 모든 거를 종합을 해서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 분이시라면은 다시 퇴행이 올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조금 더 퇴행이 적은 수술인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요. 각막이 두껍고 튼튼하고 5디옵터 미만이다 그러면은 라식을 이제 가장 먼저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거가 넘어가는 환자분들은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고도난시거나 아니면 각막이 좀 튼튼하지 못하고 얇은 분들은 라섹으로 가고요. 그러지 않은 이제 중간 정도인 분들은 모든 게 조화로운 수술인 스마일 라식을 권유드리게 되고, 만약에 동공이 좀 크신 분들은 야간에 빛 번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옵티컬 존을 좀 늘려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6.7mm 정도까지 늘려서 수술을 하게 되고, 퇴행이 많이 올 것 같은 분들도 조금 더 늘려서 수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구건조증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라섹은 조금 더 예민한 눈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스마일 라식을 좀 더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환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저희는 수술 전에, 중간에, 그리고 후에 이제 염증약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어서 수술하고 통증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렌즈를 사실 빨리 빼도 되지만 그래도 렌즈는 오래 끼는 것이 더 각막의 투명함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7일째까지 렌즈를 빼지 않고 있고 7일째에 렌즈를 빼게 됩니다. 그때의 시력은 보통 0.7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0.7에서 1.0으로 가기까지는 아주 서서히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수술은 아마리스 레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아마리스 레드는 올레이드 라섹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면적의 상피를 벗겨도 되는 장비이고요. 그래서 통증이 꽤나 다른 장비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각막을 어떻게 깎느냐면 각막의 굴절도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43디옵터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근시를 마이너스 3디옵터 정도 근시를 갖고 있다 그러면 43디옵터 빼기 3디옵터를 만들어서 40디옵터로 만들어줍니다. 각막의 곡률이 43에서 40이 되면 조금 더 평평해집니다. 딱 그 숫자만큼이 우리가 교정되는 양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6디옵터를 교정해야 된다 그러면 37디옵터로 더 많이 깎아줘야 되고 그만큼 각막의 두께도 많이 깎아줘야 됩니다. 1디옵터당 14마이크론을 깎는데요. 14마이크론은 6.25 정도의 광학부 옵티칼 존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6.0mm의 옵티칼 존이라면 1디옵터당 12마이크론 정도로 더 그게 작아지는데 어찌됐든 1디옵터당 14마이크론을 깎게 되면 5디옵터는 70을 깎게 됩니다. 왜냐하면 14 곱하기 5를 하면 70이 되기 때문에 깎는 양은 정비례를 해서 더 올라가게 되죠. 이제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1.2가 나오나요? 1.5가 나오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런 시력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점에 딱 맺혔을 때 그 망막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1.0인지 어떤 사람은 1.5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일 수도 있고 그렇고요. 만약에 플러스 1디옵터의 원시로 깎아주게 되면 오히려 1.2, 1.5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노안이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오히려 과도하게 깎은 거라서 1.2, 1.5가 나오는 시력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시력이 아니라 굴절률, 난시, 근시, 원시를 0으로 만들어서 모든 빛이 한 점에 모여서 망막에 있는 가장 중심부인 황반에 딱 맺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가장 좋은 거는 근시, 난시, 원시가 0이 나오는 게 가장 성공적인 수술입니다. 그랬을 때의 시력은 자기의 망막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초고도 근시여서 라섹을 받았는데요. 저도 스마일 라식과 라섹 둘 중에 하나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섹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수술을 처음에 했을 때는 스마일 라식에 대한 재수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스마일 라식은 재수술이 좀 더 까다로워서 스마일 라식으로는 재수술이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라섹 수술을 하신 분들이 다시 눈이 나빠지면 라섹 수술을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눈이 나빠지게 좀 염려가 돼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라섹을 하고 좀 통증을 많이 겪었습니다. 통증이 없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때 제가 수술한 게 아니어서. 안경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물이 다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맑고 선명하고 크게 예쁘게 보고 싶은데 안경을 쓰는 순간 특히나 아주 초고도 근시의 안경은 모든 사물이 다 작게 보여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경을 벗어나는 주변부 시야가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풍경을 다 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렌즈나 하드렌즈를 껴도 되는데 저도 그래서 렌즈를 굉장히 오래 꼈는데 렌즈는 결국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빠르면 30대, 늦으면 50대까지. 근데 50대까지 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전에 이미 안구건조증 때문에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진작 수술을 할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 또한 렌즈를 계속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안 맞아서 바꾸고 하다가 나중에는 오아시스 렌즈로 바꿨는데도
아큐브 오아시스 렌즈까지 안 맞으면 그럼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안경을 끼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렌즈를 끼면 나중에는 결국에 안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설명드리는데, 그런데 이것 말고도 환자분들이 경도에 근시는 안경을 안 끼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평생 이제 흐리게 사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저는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운데, 살아있는 인생에서 잘 볼 수 있을 때 그 시기에 아름다운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정말 명확하고 또렷하고 맑게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꼭 수술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저도 수술 전보다 지금이 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수술할 때 미세 수술을 하시니까 고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 미세한 수술하거나 스포츠 선수거나 이런 분들은 수술하는 거가 좀 걱정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정말 미세한 수술을 하는데 제가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도 라식 수술하고 우승했고요. 그래서 뭐 야구 선수들도 밤에 야간 경기를 하시는 분들도 수술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이제 종식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 신봉자인데,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드물지만 나는 안경 끼는 게 더 낫다, 안경으로 내 얼굴을 가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렌즈 잘 끼시고 안경도 잘 끼시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불편해지시면 수술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